네, 안녕하십니까. 김주근입니다. 8월 12일에 살펴보는 8월 셋째 주 주간 전망입니다. 태풍에 별일 없으셨죠, 그죠? 그동안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하니 사상 초유의 태풍이니 그래가지고 열차를 무너뜨릴 듯한 그런 강한 바람이 여전히 하면서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물론 남쪽 지방에는 비가 좀 많이 오긴 했고 약간의 피해가 있긴 합니다만은 우려했던 만큼의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우리나라 속담에 그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잔뜩 긴장하고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별 거 없다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미 알려진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고, 그죠? 이미 알려진 호재는 더 이상 호재가 아니다. 이미 다 그렇게 예비하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 되고요.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죠. 자, 지난 주일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버클업, 그죠?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조정에 대비하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를 보니까, 그죠? 글쎄요, 조정이라면 조정이고 아니면 아니고 뚜렷한 상승 추세도 아니고 하락 추세도 아니고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그래서 양봉과 음봉이 번갈아 나타나는 이런 다소간 답답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조정이 끝난 걸까요? 상승세가 시작되는 걸까요? 조금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 전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일단 광고 하나 하고, 그죠? 광고를 말씀 하나 하고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목균형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지표 일목균형표 강의를 그동안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 다 많이 이 사이트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그래도 요청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죠. 거의 요번이 아마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신청하는 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조금씩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많지는 않아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아마 이번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십사. 요령은,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고요. 언제 합니까? 8월 26일과 27일 주말 이용해서 오후 3시부터 2시간 이상인데, 본래 2시간 하기로 했는데, 해보니까 질문과 여러 가지 이야기 하다 보니까 말이 2시간이지, 실제로는 2시간 훨씬 더 3시간씩 하는 그런 경우 있어가지고, 2시간 이상이라고 이 말씀 놓았습니다. 첫날은 기본편의 이야기입니다. 기본편, 이런 등등의 기준선, 전환선 등등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 시간에는 심화편이래가지고 그동안 제가 다루지 않았던 시간론, 가격론, 파동론, 형보론, 그죠? 등등을 가지고 실전 사례까지 3시부터 강의하도록 합니다. 이때까지 여러 차례 강의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제 강의를 들으실 분들은 강의가 어떤 수준이고, 그죠?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를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꼭 신청하십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선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주가 오락가락 했는데요. 저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심스럽다. 여전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라고요? 버클업, 그죠? 안전벨트를 단단하게 매고, 예?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고 조심하시라. 올랐는데, 그죠? 올랐는데, 안전벨트 좀 풀면 어떻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전벨트를 풀고 있을 때 항상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안전벨트 매길 때는 사고가 안 나다가, 그죠? 안전벨트를 풀고 나면은 대형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피의 법칙이라 그러나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버클업, 여전히 조정을 조심하면서 조심조심 시장에 대처할 때다. 적극적으로 매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은 추세하는 상승세이고 구름이 있다 보니까 상승세인 게 분명한데 당장에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기에는, 추세를 보이기에는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증시주의를 둘러싸고 있는 해외 분위기를 본다면 나스닥 지수입니다.
간밤에 나스닥 지수 뭐 또 떨어졌네, 그죠? 다우는 올랐습니다만은 PPI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빠졌는데 문제는 그죠?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재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뭐 주봉상으로 봐서는 그죠? 그 상승세이긴 합니다만은 주봉으로 보더라도 구름 받고 나왔다가 구름 근처까지 한번 구름의 지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이 위클리 차트입니다만 주봉으로 봐서 나타나지 않겠나 예상이 되고요. RSI 상으로 보더라도 여기서 매도 신호가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나스닥 지수는 좀 더 조정을 보일 공산이 높아 보이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봉으로 보더라도 그죠? 일봉으로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이미 나스닥 지수가 자꾸 왜 이래?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그죠? 그래서, 현재 후행 스팬이 간당간당하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상태이고요. RSI 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뭡니까?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그죠? RSI가 38이니까 아직도 더 내려갈 수 있는 룸이 있죠. 그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나스닥 지수 좀 더 하락할 공산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안심할 때가 아니다. 물론 나스닥은 나스닥이고 우리나라니까 나스닥이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무조건 떨어져야 되고 나스닥이 오른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무조건 올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해외 시장의 변수가 미국의 물가가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미국의 주가는 좀 더 조정을 보일 공산이 높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을 볼까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포인데 외국인들의 판단 근거가 우리나라도 물론 우리나라입니다만 우리나라 펀더멘털도 있습니다만은 달러 대 원화 환율의 추이라든지 또는 나스닥 지수의 변동에 따르는 작전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현재 달러 대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현재 구름을 넘어섰으니까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린 그대로 올라가고 있죠. 후행스 밴드 결국은 이제 구름을 돌파했습니다. RSI는요, 이제 70선을 넘어서면서 오히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매수 신호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여기 보세요. 여기서 RSI가 70 넘어간 다음에도 더 올랐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좀 더 올라갈 공산이 있어 보이죠.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올라가고 해외 시장에서 나스닥 지수가 밀린다면 조정을 계속 이어간다면 우리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외국인들은 다소간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일반인들 사이에 소위 종목별로 뭐 2차전지 샀다가 뭡니까 전도체 샀다가 그죠?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하면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쪽에서 시장은 지루한 조정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해외에서 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이야기할 때 유가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유가죠. 유가 WTI입니다. 그죠? 유가입니다. 유가인데 어떻습니까? 구름 위로 올라갔죠. 그죠? 그리고 상승세죠. 그죠? 전고점도 넘어섰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추세가 유가가 오른다면, 저서 기름값도, 기름 넣으려 보니까, 자동차 기름 넣으려 보니까 많이 올랐던데, 역시 유가가 올라간다면, 아무래도 시장의 물가 심리를 건드리면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봐서는 결코 좋은 신호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WTI 말고, 이제 비트코인 볼까요? 비트코인은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나면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죠. 그죠? 그룹만 벗어나면은 좀 더 상승세가 이어지리라 보여집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의 매수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기준선 넘어섰고,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구름을 넘어갈 텐데, 후행스편은 이미 캔들을 넘어섰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의 관심사가, 전통적인 주식보다는 이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쪽으로 쏠린다면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그렇다면 시장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다소간 관심권 밑으로 내려가면서 상승세가 좀 주춤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거 볼까요? 종목별로 주가 오늘 보겠는데 이게 삼성전자입니다. 어떻습니까? 후행스팬 진적의 캔들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지금은요. 구름 밖으로 돌파했죠.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구름에 걸려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게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게 아니고 구름 밑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는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좀 더 있죠. 그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주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시장은 역시 버클업, 그죠? 안전벨트 매고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아직 구름 밑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떤가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이것도 역시 좋아 보이는 상황은 아니다가 되어집니다. 네이버는요, 그동안에 좀, 뭡니까? 잘 가다, 저 밑에서, 구름 밑에서 헤매다가 제가 구름 위로 올라갔을 때 이제는 괜찮지 않겠나 생각했죠. 올라갑니다. 근데, 뭐, 마찬가지로 구름과의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이버는 상승세가 이어질 거로 보여지긴 합니다만은 얘도 조정을 보여다 구름이 근처까지 왔다가 뭐 기준선 근처까지 오리라고 보여집니다만 왔다가 다시 가는 이런 모습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카카오는요? 마찬가지로 얘도 일단은 구름을 넘어서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이미 구름을 넘어선 상태에서 나왔다가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이런 상황이 난다면 카카오는 구름 상단에 저항을 받고 밀리는 모습인데 베스트 시나리오는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것이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삼성전자처럼 구름 아래로 내려온다면 좀 더 조정의 시기는 좀 더 길어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는 것이 카카오의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2차전지 관련주들은 썩 좋지 못해요. LG화학 보세요. 어떻습니까? 구름의 저항을 받고 밀리는 모습이고요. 그죠? STI, 삼성 STI 마찬가지로 구름의 저항을 받고 밀리는 모습이죠. 구름과의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마치 위로, 구름 위로 이래 올라갔을 때 간격이 벌어진 만큼 조정을 보인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구름과의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구름과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반등은 예상됩니다만은 RSI상으로 봐서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역시 앞으로 넘어야 할 일이 절한선도 넘어야 되고 기준선도 넘어야 되고 구름도 넘어야 되고 후행스패는 이 캔들을 벽을 뚫어야 되고 앞으로 갈 길이 멀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또요. 2차전지 관련 좀 맞아볼까요? LG엔솔은요?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역시 구름과의 간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을 반등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는데 기준선은 저항선 넘어섰습니다만은 기준선 넘겨야 되고 구름을 넘겨야 되니까 앞으로 갈 길은 많고 멀고 더더구나 후행 스팬이 이처럼 캔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답답한 모습이니까 이것도 역시 어떻습니까? 안심할 수 없죠. 에코프로 같은 거 정보 볼까요? 에코프로는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미련이 남아서 무슨 미련? 상승에 따르는 미련이 남아서 의샤 한번 밀어 올리려고 하겠습니다만은 당장은 이 에코프로는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일부 매도하고 차익 매도, 여기서 예전에 매수했던 분들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지금은요 일부만 가지고 있고, 그죠? 만약에 다시 기준선을 넘기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때 가서 매수할지라도 지금은 매수하기에는 좀 다소간 뭡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관망하는 정도로 일부만 차익 매도하고 일부 보유하고 계속 가지고 있자. 일부만 가지고 있자는 이야기입니다. 주가를 사기에는 좀 기다려보자. 이런 이야기죠. 그죠? 추세를 확인하고 사라. 이런 이야기인데 에코프로 BM은 어떻습니까? 에코프로는 그래도 근처까지 왔다가 의사 기준선 근처까지 해서 왔다 갔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에코프로 BM은 기준선 무너뜨린 다음에 점점 기준선에서 멀어지고 있죠. 어디까지 갈까요? 일단 기준선 무너뜨렸고 전환선 무너뜨렸으니까 구름 상단까지는 좀 더 밀리지 않겠냐. 이렇게 된다면 후행스팬이 캔들에 걸리다 보니까 이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것이 현재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매수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겠냐. 좀 더 밀리면 그때 가서 매수하든지 어떻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 소위 삼성전자도 이미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기준선 구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만 기준선 무너뜨리고 구름 밑으로 내려왔는데 현대차는 어떤가요? 현대차는 이미 진적에 기준선 무너지고
구름 밑으로 내려오고 구름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모습이죠. 물론 구름에서 멀어졌으니까 어떡합니까? 반등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반등인지 매수 신호인지는 아직 알기 어려우니 우리로서는 기준선을 다시 넘길 때, 그리고 구름으로 다시 올라올 때 그때 가서 매수하더라도 지금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죠. 기아차도 마찬가지 입장이죠. 그죠? 기아차 똑같은 그림입니다. 현대차가 그런데 기아차 혼자서 날아갈 수가 없죠. 자, 해외 종목들 맞아보겠습니다. 해외 종목들, 예를 들어서 테슬라입니다. 어떻습니까? 테슬라입니다. 어찌해야 됩니까? 기준선 무너졌을 때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일부 매도, 그죠?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죠? 제가 타진 매도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타진 매도하고 일부라든지 한 뭐 절반이나 뭐 사람에 따라서 한 40%나 좀 60%나 하여간 40에서 60% 정도를 여기서 매수했던 것을 일부 팔고, 그래서 여기서 산 거 여기서 팔고, 지금은 구름 지지받고 돌아서기를 기대하고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될지 모르니까 일부라도 팔아라. 당장 테슬라가 상승세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죠? 구름을 파고드는 모습이죠. 후행 스핀도 밀렸네요. 썩 좋아 보이지 않네요. 이거는요. 뭡니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그나마 낫네요. 그죠? 아마존은 그나마 뭐 현재로 봐서는 별 걱정이 없긴 합니다만은 테슬라도 그렇고 이거는 애플입니다. 애플. 그동안에 좋았는데 애플 어떻습니까? 기준선 무너졌고 구름 간당간당하죠. 후행 스팬도 그렇고요. 역시 그때 마찬가지로 어찌해야 됩니까? 구름 기준선 밑으로 내렸을 때 타진 매도, 그죠? 타진 매도, 일부라도 타진 매도 한자 써볼까요? 어떻습니까? 똑똑똑 두드려 본다는 이야기죠. 그죠? 진. 그죠? 타진. 똑똑똑 두드려 본다. 일부라도 현재 추세가 상승세인지 하락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반응을 타진해보는 일부라도 매도하고 일부 보유하고 있는데 구름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여기서 뭡니까? 다 팔아야 되겠죠. 그죠? 다. 그러니까 역시 현재로 봐서는 매그니시펜트 소위 M7이라는 그죠? 놀랄만한 나스닥의 대표하는 7개 기술 대형주 중에서 보다시피 애플 그죠? 별볼이 없죠. 테슬라 별볼이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아마존은 괜찮았습니다만은 또 뭡니까? 이거는요. 알파벳 구글입니다. 구글은 괜찮네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뭐죠? 엔비디아 맞아 볼까요? 엔비디아입니다. 그죠? 엔비디아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기준선 무너졌죠. 후행 스팬도 뚫렸죠. 그러니까 나머지 두 종목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약간 제가 봤던 5개 종목 중에서 테슬라도 별벌이었고 뭐요? 엔비디아도 별벌이었고 애플도 별벌이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스닥 지수는 기존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조정 양상, 주봉상으로 봐서도 일봉상으로 봐서도 조정 양상을 이어갈 공산이 높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달러도 워낙 환율도 구역구역 올라가는 모습이다 보면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뛰어들기에는 제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환율은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 지수는 밀리고 있는데 그거다 대놓고 우리나라 주식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에코프로비움이나 뭐든지 간에 매수로 나서기에는 좀 내키지 않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8월달이고 아직까지 휴가가 안 끝났으니까 한기 제가 지난주에 썸머 랠리란 것은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랠리란 특별한 이름을 붙인다고 말씀드렸듯이 여러모로 여름이기도 하고 날씨도 덥고 그죠? 뭐 등등의 이유 휴가철이기도 하고 등등 이유로 시장은 여전히 다소간 지루한 모습으로 이번 주도 이어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더더구나 8월 15일 날에 또 뭡니까? 광복절로 또 시장은 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더더구나 재미없는 양상을 이어가리라 라고 보여집니다. 뭐 추세는 상승세니까 그죠? 근본적으로 시장의 추세에 대해서 걱정할 건 아닙니다. 그죠? 추세에 대해서 걱정할 건 구름 일봉으로 봐서도 구름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주봉으로 봐서도 구름 위에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추세가 상승세라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다만 아무리 상승세를 할지라도 상승하다 조정받거나 상승하다 조정받는데 지금은 그런 조정이 좀 더 이어지리라 보여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한 뷰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아직까지 강의 신청하신 분들 신청하세요. 고맙습니다.